원숭이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1980년 경신생으로 살아오시며 눈치 빠르고 손발 재빠르게 빈틈을 메우고 겉으론 능청과 여유로 사람을 웃게 했지만 속에선 걱정을 밤새 굴리며 묵묵히 버텨오셨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 따라가다 보면 허탈함과 억울함이 불쑥 올라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정교한 판단력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선생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압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조용히 마음을 모아 선생님의 이름과 바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의 흐름을 경신생 원숭이띠의 기운에 맞춰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경신은 하늘과 땅이 모두 금의 기운으로 겹친 구조입니다. 경금은 큰 쇳덩이를 벼려칼로 만드는 과정처럼 강직하고 원칙적인 힘이고, 신금은 이미 날이 선 칼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잘라내는 힘입니다. 금은 자르고 다듬어 형태를 만든다는 본질을 가집니다. 두 겹의 금은 현실 감각과 분석력, 정리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치면 경직과 고집, 과도한 자기 검열로 스스로를 베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빛나듯 필요할 때만 나를 드러내고 평소엔 부드러운 칼집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와 이달의 핵심 과제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은 가늘어도 끈질기게 파고드는 새싹의 힘이고, 사화는 그 싹을 밖으로 밀어 올려 드러내는 불길입니다. 금에게 목은 계속 손봐야 할 작업을 던지고, 화는 금을 달궈 과열시키기 쉽습니다. 과열된 금은 냉정한 분별이 날카로운 비난으로 바뀌고 이미 피로한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신호만은 아닙니다. 묻어둔 문제를 드러내 정리하라는 강제력,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알람입니다. 내가 먼저 기준을 세워 다듬으면 목은 성장의 자극이 되고 화는 추진력의 불씨가 됩니다. 8월은 여름 끝자락과 가을 초입이 맞닿는 문턱이며 간지로는 갑신월입니다. 갑목은 굵고 곧게 뻗으려 하고 신금은 서늘한 칼날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라 요구합니다. 목은 키우고 금은 자릅니다. 이미 목화가 강한 해에 목금 충돌이 겹치니 한쪽에서는 더 펼치라,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정리하라가 동시에 들려옵니다. 신금이 지지에 자리한 경신생에게 신금의 달은 내면의 칼날을 더 벼리라는 신호이면서도 과도한 날 세우기를 경계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덜어낼지 분명히 정하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목의 확장력은 내 편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금생수의 흐름이 뚜렷합니다. 계약서와 공문, 제도 변경 안내, 각종 데이터와 정보 같은 금의 형태로 기회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실제 자금 흐름과 이동,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수의 움직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화와 자수의 상해가 해 전체에 깔려 있어 즉흥적 결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물을 끓여버리고 지나친 미루기는 불을 꺼버립니다. 어떤 정보든 즉시 결론 내지 말고 먼저 적어두었다가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읽어보는 숨 고르기를 생활화해 보십시오. 이 짧은 텀이 화기의 과열을 시키고 금의 칼날을 섬세한 조각칼로 바꾸어 상해를 상생으로 돌립니다. 기록과 점검은 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금이 강하면 폐와 피부, 대장 계통이 건조해지고, 토가 막히면 소화기와 관절, 허리에 부담이 쌓이며 화가 과하면 심혈관과 신경계가 예민해집니다. 또한 수의 흐름이 막히면 부종과 순환 정체가 생깁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뉴스와 끝없는 화면 스크롤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느린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닫는 루틴을 만드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줄이고 곡물과 뿌리채소, 깨끗한 단백질로 토와 금의 균형을 잡으면 화기의 과열과 금기의 건조함을 함께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셔 흐름을 고르게 유지하고, 목, 어깨, 허리 관절은 무리한 동작보다 꾸준한 풀어주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관리하십시오. 작은 이상 신호를 초기에 챙기는 부지런함이 곧 큰 병을 막는 예방입니다. 재물운은 활동과 교류, 그리고 정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달입니다. 신금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칼입니다. 오래된 보험, 불리한 대출, 쓰지 않는 구독료,
유지비만 나가는 물건과 서비스들을 정리해 구조를 바꿔보십시오. 정리만으로도 수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들어올 기회를 담을 여백이 생깁니다. 경금은 원칙을 이유로 필요 없는 것도 붙들고, 신금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다 결국 손실을 키우기도 합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베풀지를 분명히 하면 돈은 맑게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과 의미 있는 지출, 가족과 주변을 위한 투자로 토의 덕성과 수의 순환을 살리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인연과 귀인 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신월에는 금의 기운을 제대로 쓰는 현실적 조언자, 문서와 제도 정리에 능한 이들이 귀인이 됩니다. 경신생 원숭이띠에게 특히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쥐띠와 용띠와 닭띠입니다. 쥐띠는 자수로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 정보와 인연, 자금의 물길을 넉넉하게 열어주고, 용띠는 진토로 삼합을 완성해 금생수의 길을 넓히며 현실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줍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금금의 힘을 세밀하게 조율해 계획과 마무리를 돕습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호랑이띠와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신인충의 기운으로 정면 충돌이 잦아 감정 소모가 커지기 쉽고, 돼지띠는 신의 원진의 기운이 있어 사소한 말끝이 비틀려 마음고생을 부를 수 있으며, 토끼띠는 신묘 원진의 기운으로 서로의 예민함이 부딪혀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멀리하라는 뜻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아이디어의 불씨로 남을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말과 글이 운을 움직입니다. 신금은 문서와 기록, 계약과 약속을 뜻하고 간목은 큰 방향을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와 덜어낼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글로 남기고, 최종 결정은 하루 뒤 다시 읽어내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로만 오가는 약속은 화의 즉흥성에 휩쓸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기록은 금의 칼날로 형태를 남겨 수의 흐름을 견고하게 합니다. 종이에 적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지키면 갑신월의 금생수 흐름을 매끄럽게 탈 수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키울 것과 줄일 것을 스스로 가르는 균형, 그리고 불과 물, 목과 금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를 쳐내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식히면 남의 불길도 쉽게 번지지 못합니다. 충돌과 긴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잘 건너면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됩니다. 조율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어보고 덜어보고 한 번 더 보는 작은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재치와 순발력으로 좁은 틈을 비집고 길을 찾아내던 젊은 날의 원숭이처럼 선생님은 수없이 미끄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또 한 걸음 내디뎌 왔습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내며 잠시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되고, 오늘 덜어낸 한 가지가 내일의 여백이 되어 빛을 들여옵니다.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배우고 다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